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팀노바의 연구 성과, 팀노바 팀원 이소연 팀원의 연구 결과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하는 압축 알고리즘 분석, 신라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압축 알고리즘 분석이란 주제로 이제 연구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연구 결과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라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를 연구 저장 시 사용하는 압축 방식으로 Z 라이브러리, LZ4, 스냅피 세 가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실험에서는 스냅피, LZ4, Z 라이브러리 순으로 압축률이 좋았다. 본 연구에서는 각 압축 방식의 동작 방식 분석과 각 압축 방식 간의 비교를 통해 각 압축 방식을 어떤 상황에 사용하면 유리한지 설명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일단은 신라DB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왜 그렇게 확신을 하냐면 자코리아에서 신라DB 쳐도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어. 이게 굉장히 트렌디한 웹서거든요. 비정형 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하는 건 약간 비정형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인데 이게 이제 머신러닝이나 앞으로 빅데이터, 지금도 빅데이터 시대긴 하지만 이런 거에 좀 더 특화된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실시간 빅데이터 데이터베이스에 특화 초점을 맞추고 있죠. 자, 이렇게 한번 쳐보면 지금 자료가 국내에서 나오는 게 거의 없어요. 지금 보면은 이거 이제 최근에 어저께 내가 올린 거 이거 팀노바 자료고, 퀄컴에서 근데 보면은 자료가 별로 없어요. 그래 보면은 퀄컴에서 이거를 이걸 좀 지원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웃긴 건 삼성 SDS는 이걸 투자했어 벌써 2017년에. 무슨 얘기겠어. 괜찮으니까 투자하겠죠. 내가 얘기하잖아. 일반 대중들의 수요에서는 이거 못 쫓아가요. 근데 이제 그런데 나는 이제 애들을 정말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주고 싶었거든. 진짜 배기가 뭔지. 그냥 이 친구는 자기가 궁금해서 연구한 걸 수도 있지만 거기까지 끌어올리는 거는 제 역할인 거죠. 이 친구가 글로벌한 시장에 나가도 안 밀리게 2017년부터 투자했다고 삼성 SDS가. 해외 기업에서는 신라DB 많이 쓰는 추세예요. 빅데이터 기업들에서. 이게 장점이 많은 데이터베이스거든. 그냥 분석하고 쓰면 되게 느릴 겁니다. 잘 알고 써야지 이것도. 근데 이 세계를 보여줘야지. 한국 시장이 1조선이고 잘 안된다고 해서 그 수준에 맞춰서 하면 얘 망하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논문도 이제 최근에 나오기 시작하는데 2019년도 거예요. 니샨트 순회장 해외 논문인 것 같고, 전기전자공학회에서 이거를 올렸다고 합니다. 2019년도. 그러니까 이렇게 연구가 되어진다는 건 무슨 얘기했어? 굉장히 가치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예전부터 2017년도부터 이게 좀 약간 논문도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고 지금 이런 거예요. 완전 초기 데이터베이스라고. 이런 거를 팀노바는 그냥 딱 그랩을 해버리는 거죠. 한 번에. 딱 괜찮으면 하는 거죠. 저는 이런 공부, 저는 한국 시장 자체를 노리고 애들 교육시킨 적이 없어요. 나는 글로벌하게 먹힌 애들을 만드는 거지. 지금 빅데이터 기업에서는 굉장히 이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좋게 생각하고 있을 거니까 빅데이터에 좀 관심 있는 친구들은 비정형 데이터란 무엇인가, 비정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 빅데이터에 특화시킨다고 하는 빅데이터와 이제 비정형 데이터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걸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지 신라DB 아키텍처를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초보 개발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개발이나 하세요. 이거를 무슨 보고 그래. 그런데 이제 팀노바 응용 1단계에서 수준이 높고, 그리고 이제 제가 어딜 가든 잘하는 애들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연구를 해요.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팀노바에서 하는 공부 중에. 그래서 아무튼 이걸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길어가지고 여러분들 직접 보시는 걸 더 추천을 하긴 하는데, 노에스케일 데이터베이스는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들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만큼 저장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다. 노에스케일 데이터베이스 대부분은 데이터를 압축하여 저장소에 저장하고 있다. 노에스케일 공부 중에 특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2가지 이상의 데이터 압축을 지원하고 있었다. 그중 신라 데이터베이스는 총 3가지 압축 방식을 지원하고 있었으며, 압축 방식으로는 스냅피, Z 라이브러리, LZ4가 있었다. 길어. 압축 방식별 압축 과정에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면 좋은지 알아보고자 해당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팀노바가 하는 연구들의 특징은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연구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면 그만큼 기여하고 싶거든. 보면은 여기 이렇게 검색을 하면, 구글링하면
이거 관련해서 신라DB 그냥 오픈소스에 나오는 일부 이거 빼고요. 이거 알고리즘 비교도 보면 신라가 제외돼 있죠. 누락대 검색어로. 누락대 검색어 나오죠. 전 세계에 이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연구된 적이 없는 거지. 왜냐하면 이게 기술이라는 게 심플하지가 않은 게, 여러분들 진짜 필요한 기술을 선정할 때 여러분들 막 그런 거 있잖아. 우버에서 뭐 우리가 포스트그레스를 뺀 이유 막 이러면서 포스팅 같은 거 올라가는 거 있거든요. 우리가 왜 엔진엑스를 선호했는가.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나름 테크 기업으로 유명한 기업들은 자기네들이 왜 어떤 기술을 선정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걔네들은 이제 연구 인력들이 똑똑한 애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검토를 되게 잘하는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팀노바에서 연구되어지는 것들은 이제 전세계 없는 거를 하는데, 문제는 이런 것도 충분히 개발자들이 필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면 신라DB는 이게 연구가 초기이기 때문에 이런 연구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팀노바에서 이제 연구를 해서 전세계 개발자들과 공유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 나중에 영문으로 번역해서 이제 시간이 나면 번역을 해서 다시 올려서 전세계 개발자들과 공유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걸 좀 빨리 보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가진 이제 근면성실함을 이용해서 저는 이런 결과를 내는 거죠. 전 세계에 없어요. 신라DB. 왜냐면 신라DB 자체의 아키텍처가 주는 거니까. 왜냐면 데이터베이스가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가 가진 뭐 아키텍처적 특징과 이런 뭐 데이터 저장 방식, 이거를 따로 보면요 실제 성능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진짜 이게 같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베이스에서는 Z 라이브러리가 나올 수가 있고 어떤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스냅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이런 거 기술 잘 모르더라도 저런 관점을 분석하는구나, 이 정도는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압축 방식의 종류를 나눴습니다. 손실 압축과 무손실 압축 방식으로 나눠서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압축을 정의했어요. 그래서 실험 환경은 이렇게 요 사양으로 했다. 코어 개수는 8코어 16스레드. 좀 하다 보니까 힘드네. 그래서 그런 PHP 드라이버를 설치하고 PHP 커넥터를 통해 데이터를 저장하고, 벤치마크 1은 데이터 구성, 한글과 영어 데이터 따로 했죠. 왜냐면은 우리는 한글 데이터를 쓰니까 이게 한국인으로서 장점 아닐까요? 일본인이면 일본어로 했겠죠? 보통은 영어만 비교를 하겠죠. 하지만 저희는 여기에 더 지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예시는 영어는 요렇게 쓸 거고요. 한글 데이터는 요렇게 넣어서 테스트를 했어요. 그랬더니 Z 라이브러리인 경우에는, 잉글리시인 경우에는 조금 속도가 속도가 좀 빨랐고, 이거 많은 게 좋은 거냐? 모르겠다. 이거 봅시다. Y축이 압축률, X축이 데이터 종류. 보면은 코리안이 압축률이 더 높네요. 의외로 영문보다. 보면 어쨌든 이렇게 나왔대요. Z라이브러리랑 LZ4랑 스냅피랑 보면 압축률 차이가 이렇게 나왔다. 전반적으로 스냅피가 빠른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실험 결과를 분석을 해요. LZ77 알고리즘을 분석을 먼저 하고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이 무엇인지를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이 되면은 중복 문자를 저장해 놓는 딕셔너리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이거를 압축되는 거를 좀 이렇게 중복되는 거를 카운팅하고 그거를 좀 단순화된 문자열로 바꾸더라. 그리고 Z 라이브러리 압축 동작 방식은 요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고 프로세스 이제 그려놓습니다. 여기서 Z 라이브러리 LZ 인코더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 허프만 인코딩이라는 게 나와요. 여러분은 허프만 인코딩이 요런 방식으로 이제 시행이 된다고 이제 써있는데, 이건 자세한 문서로 보세요. URL 링크 밑에다 놓을게요. 이건 뭐 내가 뭐 리뷰를 해준다고 해서 빨리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자, 이 허프만 인코딩을 잠깐 제가 멈추고 보여드릴 게 있어요. 자, 요 사이트가 무슨 사이트냐면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구글 developers.google.com이죠. 여러분 저를 신뢰 안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의심병이 있는 사람들이 가끔 있죠. 그래서 HTTP2 구글 기준으로 얘기를 합니다. 빨아제끼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허프만 인코딩 나오죠. 구글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근데 뭐 HTTP2의 특징을 보면 알 수 있는데, 허프만 인코딩 나와요. 자, 허프만 인코딩이란 게 뭐냐면 이게 1950년대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목적으로 나왔다고 들었는데 주로 이제 그런 목적의 그 어떤 공통된 기술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니까 지금 티노바 테크에서 지금 이거는 그냥 압축이었는데 이게 왜 나오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HTTP에서도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공부 하나를 해놓으면 그 다음에 이득을 많이 본다 그러죠. 실제로 이제 소연 팀원은 이걸 허프만 인코딩을 이미 다른 곳에서 공부를 해놨었기 때문에 HTTP를 공부하면서 공부를 해놨었기 때문에 여기서 훨씬 수월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 데이터를 압축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지금 이진 체계로 바꾼 거는 이거를 이진화 시키면 훨씬 더 적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걸 문자열로 쓰지 말고. 그런 식으로 하면 용량이 확실히 많이 줄어들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이제 초보자분들이 잘 못 알아들으실 건데 뭐 알아서 보세요. 그래서 Z라이브러리에 사용하는 허프만 인코딩 적용 부분은 이렇게 했더니 이 문자열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길이와 거리는 부호로 정리한 표를 참고를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저도 완벽하게 다는 모르는데 수업 때 같이 이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어쨌든 이걸 한번 다 보세요. 동작 방식 같은 거 이렇게 공부할 만한 포인트들이 있는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본 게 아니고 여기서 좀 훌륭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또 실험을 또 진행을 해요. 지금 보면 지금까지 압축 방식별 개념과 차이점을 알아보였다. 각 압축 방식과 최소로 인식하는 중복된 문자열 길이가 달라 압축률의 차이가 발생하고 생각했다. 중복되는 문자열 길이별 압축률의 차이가 있는 새로운 실험을 해봤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건 창의력이 발현된 거예요. 왜 창의력이 발현됐다고 얘기를 하냐면 질문하는 능력 그 자체가 사실은 창의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내가 한 결과에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대지 않는 게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개발자들의 특징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누가 푸시를 하지도 않았는데 새로운 질문을 했다는 거죠. 이런 게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제가 원하는 개발자고. 기존 문제를 해결할 때는 항상 호기심과 질문이 필수입니다. 그 질문하는 능력으로 성공한 곳이 이제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미국 경제를 쥐락펴락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금융까지 다 쥐락펴락합니다. 아무튼 자 그래서 최소 문자열 인식끼리 뭐 이런 것도 참고해보시고 요런 압축 방식은 요런 특징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공부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데이터의 구성을 바꿨는지 다시 바꿨어요. 이렇게 6바이트 12바이트 24바이트. 근데 가끔 이런 얘기 하면 또 딴지 거는 사람도 있어. 왜 한글이 3바이트죠? 내가 아는 거에서는 2바이트인데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잘 몰라서 그래. UTF-31을 쓰느냐 16을 쓰느냐 이거 자기가 인코딩하는 그 캐릭터 인코딩 그 데이터 셋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크기는. 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해봤더니 어떻게 됐냐 이렇게 스냅피가 굉장히 높은 속도가 나왔다. 아까는 두 개 중에서는 LZ4가 조금 빠르게 나왔었죠. 첫 번째 실험에선 보면 이렇게 나왔었는데 여기서 해보니까 이제 바이트 수라는 걸 집중해서 재실험을 해보니까 어떻게 돼 스냅피가 확실히 빠른 모습을 보여줬다. 스냅피도 구글에서 만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이 쓰레기라는 건 아닌데 목적이 다릅니다. 그건 다른 실험에서 기회되면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압축률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 해가지고 이유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압축 방식별 메모리 설정 변수까지도 이렇게 꼼꼼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보면서 따라해보실 분은 따라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압축 데이터 차이 지금 이런 식으로 원본 데이터를 첫 번째 압축하면 이렇게 변화하고요. 두 번째 하면 이렇게 변화하고 세 번째 하면 이렇게 짧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더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스냅피로 하면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하면은 용량이 확실히 좀 줄어들겠죠. 재밌어요. 그러니까 문자열 압축이 일단 필요한 이유는 보내는 패킷 양을 줄게 하면 더 빠를 수 있잖아. 요새 인터넷 같은 데서 용량 커가지고 문제가 많이 되는데 이걸 적게 하는 그런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네 생각보다 읽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한 글자당 3바이트를 표현하는 이제 캐릭터 셋을 사용하는 거 UTF-8을 썼을 때 UTF-8이라고 무조건 2바이트 아닙니다. 사용하는 범주에 따라 달라. 이건 나중에 제가 유니코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알려드릴게요.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적은 글자 수가 반복되어도 압축이 쉽게 될 수 있다. 한 글자당 1바이트를 표현할 때 알파벳 수가 적은 대소문자 약 26개, 영어일 때는 장단점, 그러니까 인코딩도 사실 이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지금 여기는. 그래서 결국엔 캐릭터 셋을 공부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내가 학생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얘는 아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나중에 기회 되면 또 이제 강의할 건데
결론입니다. 일단 위에서부터 다 읽어보시면 다 이제 근거가 있어요. 결론, 압축 방식의 차이. 결론, Z라이브러리는 모든 컴퓨터 하드웨어 및 운영체제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메모리 사용에 제한을 둘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플레이스테이션 4 위와 같은 인베디드 기기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인베디드 기기는 아까 다 얘기하지 말아야겠다. 여러분들 공부할 거리도 남겨줘야 되니까. 그리고 LZ4는 압축률 또는 압축 시간을 선택해 원하는 버전에서 압축을 할 수 있다. 또한 메모리 사용을 자유롭게 제한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인 카산드라, HBase, 레디스 등에서 사용 중이며 게임, 그래픽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어디서 사용되는지 알겠죠? 스냅피는 다른 압축 방식에 비해 덜 섬세하게 중복 문자를 찾는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데이터들을 빠르게 저장하거나 저장된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해야 되는 상황에서 사용해야 된다. 예를 들어 하두비나 맵 리듀스 같이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곳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한글과 영어 압축률의 차이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었죠. 그래서 결론, UTF-8 인코딩 방식에서 항상 영어 데이터가 압축이 잘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한글보다 영어를 사용한 것이 압축률과 전체 데이터 크기 측면에서 유리하다. 이거는 유니코드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하시면은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실 여기에 대한 연구도 하나 또 알려주는 자료 같은 거 있으면 더 좋은데, 사실 뭐 이 자료 누가 얼마나 보겠어. 솔직히 그래서 그 아는 사람들만 알 거, 보통 이거 아는 사람이 이 자료를 보겠죠. 이 둘의 차이를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참고 자료도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 어느 학교니? 뭐야, 어딘지 잘 모르겠다. 한국 사람이 2017년도에 연구한 거랑요, 데이터 컴프레션 알고리즘 in FPGAs라고 해서 뭐 이렇게 잘 모르겠다. 뭐야, 곤차오 캣살 뭐 이거야? 잘 모르겠다. 저 사람 이름 되게 특이한데. 그리고 아무튼 여기서 연구한 거 이 논문들 참고했고, 참고 사이트랑 이걸 다 인용을 한 거를 올렸습니다. 사기구나, 소연이가. 그래서 이 실험 데이터가 사실 좀 더 깊게 들어가려면 제 생각은 이제 대상이 실라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 이게 이 알고리즘적으로만 비교한 게 아니고 실라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실 더 정확하게 보려면 더 봐야 되는 데이터가 많은데, 그렇게 하기에는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죠. 팀노바가 나중에 시간이 길어지면 더 깊은 연구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아무튼 이 친구가 한 연구가, 이 친구가 비전공자고 그냥 여기서 코딩 처음 배운 친구예요. 근데 생각보다 수준이 높죠. 1년 반 만에 이제 거의 이제 졸업이 임박합니다. 한 5주 남아서. 근데 되게 잘해요 지금도. 엄청 열심히 한 친구예요. 이뻐한 친구고. 그래서 8월 4일에 2019년 8월 4일에 올렸습니다. 여기까지 할 테니까 이거 관련된 궁금하신 분들은 링크 놓을 테니까 밑에다 놓을 테니까 그거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